EBS 가족 여러분, 이 비행기는 EBS 성우까지 가는 지원자 땡땡땡 편입니다. 저는 안내방송을 맡은 지원자 누구입니다. 자, EBS에서 단 한 명만 합격했다는 여자 합격생, 우리 박지음 성우님 오늘 나왔습니다. 너무 축하해, 진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혼자 됐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고, 사실 우리 지음이는 저랑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르치고 했던 제자예요. 네. 짠, 축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성우 공부를 선생님하고 제가 처음 한 거여서. 아니, 그때가 우리가 몇 년 전이지? 너 그때 몇 살 때였지? 그때가 제가 24살 때쯤이었으니까. 24살. 지금 몇 살이야? 지금 몇 살이야? 저 지금 36입니다. 대박. 그러면 이게 10년도 넘은 거야? 12년 된 건가? 네, 그렇죠. 대박이다, 진짜. 나는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 그때 나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코스프레 이런 거 한다고. 네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뭐 그런 거 이렇게 막 하고. 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 무슨 댄스 팀? 흔히 말하는 그런 서브컬처? 그런 문화권에서 이제 팀처럼 친한 친구들이랑 활동을 했었죠. 큰 무대에서 춤도 추고 막 그러지 않았어? 그랬죠. 진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찐 애니 덕후인 거야. 그치? 그렇죠. 거의 사실 근데 오타쿠 아니야, 그 정도면? 오타쿠기도 하고 저는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성우 오타쿠였죠. 성우.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우도 많이 좋아하고. 그쵸. 성우를 사실 저는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사실은 직접 해볼 생각은 좀 저는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성우 덕후였었거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성우 덕후였어. 그때는 덕후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오로지 TV에 나오는 거, 거기 이제 자막 올라가 있는 무슨 역이 누구, 무슨 역이 누구, 이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것만 보고 내가 성우를 다 알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굉장히 성우 오타쿠였구나. 선생님도 그런 시기가 있으셨다는 게 뭔가 이상해요. 나도 나중에 성우 되고 나서 딱 성우실 갔는데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선배님들이 막 성우실을 막 가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막 감동적이어가지고 진짜 맞아, 너도 정말. 성덕인 거지. 그럼 그동안에 공부 이렇게 오래 한 12년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좀 뭐 어떤 고비라던가 학원은 뭐 계속 다닌 건지 중간중간 좀 쉬었는지 뭐. 우선 저는 뭐 12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작한 걸로 따지면 훨씬 그거보다 더 이상의 시간을 사실은 성우로 준비를 했지만 이제 사이사이에 저도 뭔가 현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혀서 좀 쉰 기간들도 사실은 되게 많았고 선생님께 처음 성우 공부를 제대로 배운 다음에 또 그 사이에도 사실 전 쉰 기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쉬었다 또 오고 쉬었다 또 오고 이랬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쉬면서도 최대한 많이 저를 이렇게 노출시키려고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그냥 TV 프로그램을 그냥 틀어놓고 계속 시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뭐 라디오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오디오북 같은 걸 듣는다든지 왜냐면 전 원래 좋아했었으니까 공부하다가 덕질하다가 공부하다가 약간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딱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좀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제가 사실은 EBS가 최종을 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EBS를 성우 공부하면서 5번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5번을 시험을 봐서 4번을 최종을 갔어요. 4번을 최종을 갔어? 그게 이제 3번째 제가 떨어졌을 때는 많이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차 떨어지는 거랑 달라. 최종에 떨어지면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 이게.
그때 보셨던 다른 분들이 저보다 잘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나라는 인간이 좀 뭔가 잘못됐나? 약간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제가 정말 순발력이 좀 부족한 편이고 사실은 그때 선생님께 합격했다고 연락을 딱 드렸을 때도 아, 이번엔 네가 긴장 안 했나 보다 딱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도 가끔 긴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그냥 예상 질문을 다 뽑았어? 뽑고 답도 글로 텍스트로 다 적었어요. 그걸 또 계속 소리내서 하는 훈련을 또 계속 하고 심지어는 유료 면접, 모의 면접을 보는 컨설팅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가서 사실 그분들은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면접관으로는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도 이제 모의 면접도 계속 보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계속 모의 면접하고. 와, 근데 그거 하면은 점점 늘어? 어때? 그렇게 하면 확실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더 정리해서 잘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긴장도 확실히 좀 덜 하게 돼요. 그런 게 있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과정이 조금 앞이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 면접 준비를 확실하게 많이 했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그냥 이상으로 그냥 툭 치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누두두두두 약간 그렇게 할 수 그냥 있게끔. 자동적으로 막 나오게끔. 네네. 많이 준비가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 그치? 네네. 확실하게 준비가 되면 그만큼 긴장도 덜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면접을 그러면 일단은 자기소개가 사실은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자기소개를 제가 또 근데 엄청 막 이렇게 평소에 웃기거나 이런 또 캐릭터는 아니어가지고 너무 모험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나마 제 캐릭터의 좀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웃기게 준비를 했던 게 비행기 기내 방송이 있잖아요. 뭐 오늘도 뭐 저희 비행기를 탑승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약간 이거를 그냥 자기소개에다 붙였어요. 살짝 해봐. 아, 네. EBS 가족 여러분, 이 비행기는 EBS 성우까지 가는 지원자 땡땡땡 편입니다. 저는 안내방송을 맡은 지원자 누구입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뭐 기내 서비스로는 뭐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안정감, 진심 어린 전달력, 그리고 배움에 고픈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분에 딱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영어를 풀로 하면 사실 길이가 안 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네 그렇게 막 영어를 또 잘하는 편도 아니기도 해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최종 목적지인 EBS 성우까지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끝냈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잘했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처음이 자기소개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좀 풀어져서 아무래도 그 뒤에 답변들도 그냥 좀 유한 마음으로 네, 잘 봐주신 게 아닐까. 아니, 1차 파일은 어떻게 녹음했어? 저 나름대로는 약간 전략을 조금 세워봤던 것 같아요. 이제 EBS는 일본의 나레이션이 2개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순서대로 들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거고 나레이션을 2개나 낸다는 거 나레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레이션에 이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단 A랑 B랑 2개를 톤을 그렇게 크게 다르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선생님 유튜브에서 왜 선배님들 나오셔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인터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사실은 A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약간 심각한 내용인데 그걸 이제 너무 어둡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EBS를 제가 되게 많이 시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청하면서 느낀 게 분명 심각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거워질 수 있는 내용이어도 대체로 나레이션의 톤들이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네, 진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네. 좀 이제 풀어줘야지. 도움이 돼야 할 그럼 텐데. 도움이 네. 되지. 당연히 너무 되지. 지금 뭐 공부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던 적은 없었나요? 나 이제 이거 그냥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 그때가 저는 사실은 딱 4년 전에 한 번 딱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EBS를 4번을 최종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5기, 26기 때 이제 최종을 갔었고, 27기 때는 1차도 안 됐어요. 그때 딱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항상 떨어지면 늘 다시 복귀를 하는 편이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약간 다시 팔도 좀 들어보고, 붙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붙었나 약간 이런 것도 해보고 하는데, 와, 그때는 정말 그런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1차 떨어졌을 때? 네네. 그리고 나름 그때 조금 자신이 있었고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안 됐는지를 분석을 막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못하겠는 거지. 네, 그때 이렇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눈물만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좀 많이 그때 좀 제가 좀 길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정도? 그때는 약간 뭔가 덕질할 엄두도 안 나고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자꾸 또 하고 싶어질까봐 너무 힘들어서 그때 좀 그렇게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가 그래도 이게 뭔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듣고 또 보고 그렇게 또 시작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소리내서 또 해보고 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또 다시 하게 됐던.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공부 생각만 하고 너무 시험에 붙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도 계속 했었고 그냥 평소에 계속 그냥 노출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그냥 일 다니면서 그냥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냥 듣고 보고 또 쉬는 시간에 또 그냥 보고 또 하다가 재밌겠는데 하면 또 그냥 소리내서 해보고 하면 그게 저는 제일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하라 이거잖아. 네네.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다른 일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된다. 네. 요즘 근데 그렇게 해서 된 애들이 많아. 점점 나이가 올라가잖아. 합격 나이가. 네. 지금 동기들은 나이가 어때? 남자 동기들은? 한 명은 저보다 오빠고요. 몇 살 오빠? 한 살 살. 오빠입니다. 네, 그리고 한 친구는 저보다 4살 어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래봤자 다 30대입니다. 30대. 모두 다. 그러니까 이제 다 30대야. 합격 나이가.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하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성우 네, 되시고요. 네. 축하. 짠. 짠.